안녕하세요. 주5일의 워럭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4년 5월 2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에 위치한 영보 카센터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 방화 사건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서천 읍내에는 5개의 가게가 하나의 큰 건물에 일렬로 모여있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2일 새벽 12시 40분, 농기계 가게 여주인 김씨는 같은 건물의 끝부분에 있던 카센터 여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김씨는 전화를 받은 후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외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아들 최모군이 어디 가냐고 묻자 김씨는 카센터 사장이 낚시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카센터 여주인이 병원에 가게 되어 대신 카센터 여주인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군은 카센터로 가는 어머니를 문 앞까지 나가 배웅하다 카센터 앞에 낯선 방문객 몇 명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카센터 옆 카오디오 가게에 있던 가게 주인 송모 씨와 그의 동생 그리고 송모 씨의 친구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있어야 할 카센터 앞에서 사람 지나가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카센터 앞에 2명의 남자가 찾아왔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으며 카센터 여주인은 2명의 남자 사이에서 황급히 이리저리 뭔가를 찾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새벽 12시 50분, 한 명의 여성이 의문의 남자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오전 2시 36분경, 최군은 어디선가 폭죽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요. 카센터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상가 전체로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은 상가 전체를 깡그리 태우고 오전 3시 반이 지나서야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소방관들은 카센터를 수색했고 불탄 카센터 안에서 성인 여성 1명과 아이 2명의 불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세 구의 시신은 처음에 카센터 주인의 부인과 그의 8살 쌍둥이 남매의 시신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 주인은 사건 전날인 5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낚시를 하러 떠났고 사건 당일에도 계속 낚시를 했지만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았으며 오전 3시경 가게에 불이 나 아이들이 숨졌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내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농기계 가게 주인은 불탄 성인 여성의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농기계 가게 주인 아들인 최군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한 결과 불탄 성인 여성의 시신은 정말 농기계 가게 여주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카센터에서 10km가량 떨어진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 봉선저수지 주변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피 묻은 여성용 점퍼와 목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트레이닝복 상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농기계 가게 주인과 카센터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옷의 주인은 카센터 여주인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8일 후인 5월 10일 오전 8시 55분경 카센터에서 4km가량 떨어진 서천군 시초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 대형 수로관에서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현장 인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신발과 바지가 벗겨진 채 머리와 팔이 수로 입구에 걸쳐져 있었고 하반신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체의 목에 깊숙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주변을 수색했으나 물속에서 바지만 발견했을 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물속에서 부패된 상황이라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범인은 카센터 여주인을 유인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농기계 가게 주인이 카센터에 오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농기계 가게 여주인도 범인과는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 합니다.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서천 카센터 편에서 농기계 가게 여주인 아들이 직접 증언하길 어머니는 카센터 여주인으로부터 주인 남편이 병원에 가게 되었으니 카센터에 있을 아이들을 봐달라는 이유로 불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 카센터에서 농기계 여주인은 범인을 목격하였으며 범인 자신을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를 신경 쓴 범인이 원래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농기계 여주인을 죽이기 위해 카센터 여주인을 죽인 후 카센터에 되돌아와 농기계 가게 여주인 및 8살 쌍둥이 남매를 같이 죽이고 방화함으로써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4시간 뒤, 한 모텔 우편물 반송함에서 의문스러운 내용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충청일보 사회부 기자와 서천경찰서 형사과장 앞으로 각각 보낸 것이었습니다. 필적을 감추기 위해 왼손으로 쓰인 듯한 이 편지의 내용은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계 가게 여주인이 자신을 두고 사랑을 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더불어 자신은 시신을 나른 죄밖에 없다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증언으로 볼 때 이 편지의 내용은 절대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신빙성이 없는 편지 자체가 범인의 정체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것으로 은연중에 사건 수사의 방향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건이 마치 치정 싸움으로 벌어진 것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100% 장난이나 거짓말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체는 개천에 있다고 한 부분은 확실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만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편지는 묘하게도 농기계 가게 여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카센터의 화재는 농기계 가게 여주인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이면에는 이 범인의 심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형사과장뿐만 아니라 기자에게까지 보낸 이유는 기자에게 보내면 기사화해서 이런 내용이 널리 알려지길 바랬으리라 추측됩니다. 또한 편지의 형사과장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서천경찰서 같은 경우는 3급제 경찰서이기 때문에 형사과장이 없고 수사과장이 지휘 통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형사과장이란 직책이 있는 곳은 대도시 경찰서나 1급제 경찰서에만 존재합니다. 즉, 편지를 쓴 사람은 대도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해할 때 예리한 흉기로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전과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건 이후 화재 1시간 전쯤 카센터 앞에 낯선 사람을 봤다고 진술한 농기계 수리점 아들과 카오디오 가게 주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카센터를 방문한 의문의 방문객 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몽타주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몽타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의문의 방문객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몽타주 속 인물들을 탐문 수사해 보았지만 닮은 사람은 없었으며 몽타주에 그려진 여자는 피해자인 카센터 여주인과 닮았다고 하네요. 이를 보면 몽타주 속 남자 1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카센터 여주인의 옷이 발견된 장소 등이 서천 지역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찾아가기 힘든 장소였다는 점에서 범인이 서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인물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서천 카센터 방화 미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 5일의 워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